저 지금 떠놓은 거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다시 풀고 있어요. 뭐 늘상 있는 일이죠. 이게 요새는 솔직히 딱 그 뜨는 부분만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제가 느끼기에 설명하는 그거가 약간 아니 내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설명하는 실력이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원래 설명하는 실력이 좋았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수없어 하실까봐 그전에는 뭔가를 설명을 할 때 뭐 늘상 하던 일이니까 맨날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오늘 굉장히 벅벅대네요. 요새 많이 안 찍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안 찍는 이유가 요새 막 초심을 잃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용량이 이 영상들을 예전에 초반에는 그렇게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주구장창 틀어놓고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물론 편집을 통해서 드러내는 부분이 많으니까 영상 자체는 이제 수업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되게 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원본은 훨씬 길다고. 근데 또 원본도 못 버리겠는 거예요. 나중에 편집을 다시 손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갖고 원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용량이 너무 커서 지금 제가 아이폰이라서 아이클라우드를 쓰고는 있어요. 그러면 아이클라우드는 어떤 방식이냐면 저는 지금 아이클라우드 2테라를 쓰고 있어요. 한 달에 내는 비용도 꽤 큰 편이죠. 근데 그러면 내 사진 속에 있는 거는 굉장히 적은 용량으로 말하자면 썸네일 같은 것만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나머지 원본들은 아이클라우드에 큰 용량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폰을 사실 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적은 용량을 사더라도 아이클라우드를 쓰면 그게 문제가 안 되죠. 다만 그러니까 내 폰에 가진 건 썸네일이기 때문에 매번 그 영상을 보려고 할 때는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매번 다운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2테라도 지금 제 아이폰이 아이폰 12 프로죠. 아이폰 12 프로인데 여기에 오기까지 뭐 많이 거쳐왔죠. 아이폰 4, 7 제 생각에 4에 있었던 사진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7하고 11 때 쓰던 사진은 여기에 다 그냥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진뿐이었다면 저도 그전에 영상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냥 애들 사진하고 영상도 그냥 애들 거 영상? 짧은 거? 뭐 그런 것만 몇 개 있어서 그렇게 막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제가 이런 동영상 수업을 할 거라고는 몰랐죠. 네, 그래서 용량이 조금 좀 제일 큰 용량으로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짝 아쉬워요. 아이클라우드 방식이 조금 약간 그런 게 지금 이제 두 개가 연동이 돼 있잖아요. 내 핸드폰하고 아이클라우드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지우면 아이클라우드에서도 지워져요. 근데 내 핸드폰에서는 그걸 지우고 싶지만 웹상에서는 그거를 보관을 하고 싶다. 왜냐면 전 지금 컴퓨터를 안 쓰거든요. 완전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방식으로 다 바꿔버린 거죠. USB 하드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 USB 하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USB 하드가 오류가 되게 많이 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보면 얘가 고장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아이클라우드에 뭔가를 저장해 두는 게 그게 가장 제 생각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지워질 일이 없고. 다음번에는 영국에 가면 그때 당시에 새로 나오는 아이폰으로 바꿀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그 핸드폰 할부금을 조금 빵빵하게 내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큰 용량으로 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폰은 네, 저희 나라가 더 비싸요. 저 아이폰 4부터 썼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달에 얼마였지? 한 4만 원? 할부금이. 통신 할부금하고 다 합해서요. 그때 아이폰은 어떻게 냈지? 처음에 약간 계약금처럼 주는 돈이 있었죠? 그 돈이 한 99파운드. 그러니까 거의 100파운드죠? 100파운드면 한 17만 원? 그 정도 됐겠죠? 근데 그 돈이 아까워서 그때 당시에 갤럭시 S랑 아이폰 4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경쟁하던 시기여서 갤럭시 S를 살까 라고 했더니
저희 남동생이 당시에 그쵸 맥북부터 해서 애플 컴퓨터를 계속 이제 디자인과 학생이었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 애플 컴퓨터를 써왔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애플바죠, 저희 남동생은. 저도 맨 처음에 포토샵을 접했던 게 동생 컴퓨터에 있는 동생의 그래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컴퓨터 따위는 안 사줬지만 미대생이던 남동생에게는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래요. 깊게 들어가면 눈물만 나죠. 뭐. 어쨌건 그래서 동생 컴퓨터에 있는 포토샵으로 저도 처음에 포토샵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만화 하시던 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컴퓨터로 톤 작업을 하고 이러던 꽤 이른 세대에 속해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동생에게 이미 동생 컴퓨터에 포토샵이 있었죠. 그래서 동생이 내가 그거 선금 줄 테니까 꼭 그 아이폰으로 사라 그래갖고 그래서 동생이 돈을 줘갖고 그래갖고 아이폰 4를 샀는데 그게 이제 저의 첫 아이폰이었죠. 제가 그걸 왜 사고 싶었었냐면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폴더폰 거기까지 써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국으로 왔어요. 근데 영국에 왔을 때 맨날 집에만 있고 하니까 핸드폰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핸드폰은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아니잖아요. 그냥 전화만 하고 이런 문자만 보내고 이런 거니까 집에 전화를 하고 신랑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되니까 제가 핸드폰이 굳이 있어야 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영국 가서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친구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제가 런던에 이제 만화하는 친구들하고 조금 친해지면서 런던을 자주 놀러 갔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런던에 있는 이제 만화 행사들 같은 거, 거기에 이제 독립출판 작가로서 거기 전시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런던을 자주 갔는데 런던이 너무 그 친구들이 보통 우리 어느 역에 있는 어디에 있어 찾아와 이렇게 하는데 막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서 네이버 지도맵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길 찾는 게 어렵지 않지만 예전에는 다 컴퓨터에서 그 장소를 따로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길에서 사람들한테 어느 펍이 어디 있느냐, 어느 식당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일일이 물으면서 길을 찾아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옛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얼마나 변했어요. 저 여행 다닐 때만 해도 제가 2000년도부터 여행을 시작을 해서 뭐 일본도 가고 첫 여행은 터키, 이집트, 그리스 뭐 이렇게 가고 뭐 몽골도 가고 중국도 가고 동남아시아 지역도 돌고 캐나다도 갔었고요. 인도도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인도를 가고. 근데 그렇게 여행을 하는 동안 그때 저는 스마트폰 세대가 아니었어요. 핸드폰은 나왔지만 스마트폰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행을 가면서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거든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길을 찾는 건 모두 다 말 그대로 종이로 된 지도 이렇게 있잖아요. 여행 책자 같은 거에 나와 있는 지도 이런 거 보고 찾아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몰라. 근데도 그렇게 해서 다 여행을 다녔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여행하면 생각해봐요. 전혀 정말 남 모르는 장소에 딱 가도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는 동안 뭐 전혀 여행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이 되게 오랫동안 지내다가 갑자기 블라이스콘,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있는 블라이스콘을 찾아간 게 그게 저한테는 첫 여행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 막 검색하잖아요. 함부르크에서 뭐 번화가 어디까지 찾아가는 법이라든지 막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좀 덜 하죠. 그리고 제가 바르셀로나를 남동생이랑 갔을 때 느꼈던 건데 그냥 네이버 앱에다가 바르셀로나 맛집 이렇게 치면 정말 순위별로 막 나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여행지의 유명 맛집들도 막 이렇게 랭크가 돼갖고 올라오니까 진짜 편하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네이버 앱이 지도 맵이 안 되니까 구글 맵을 보통은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해서 원하는 장소에 찾아가는 것도 많이 수월해졌고 제가 나 스마트폰이 있어야겠어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런던에 친구들을 만나러 자주 가면서 기차 시간이라든지 버스 시간이라든지 그 장소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길에서 혼자 막 해결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모르는 장소고 이러니까. 더군다나 런던은 진짜 모르겠어. 몰라. 런던 막 피카디리 이런 데는 몇 번을 찾아가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맨날 헤매요.
아이폰이 있어도 헤매냐고요? 근데 또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런던 같은 데 가서는 아이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길에서 핸드폰으로 막 지도 보면서 이렇게 못 다녀요. 누가 그냥 확 낚아채 갈 수 있어요. 절대 핸드폰 막 그렇게 편하게 막 더군다나 막 최신폰, 큰폰 이런 것들 그렇게 막 있죠. 막 카페에서 이렇게 우리 커피 마시면서 막 테이블 위에다가 핸드폰 위에다 올려놓고 이러면 금방 누가 와서 씹어가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땐 처음에 아이폰을 사서 어떻게 했냐면 어느 여기 내렸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돼. 그러면 구석 이렇게 코너에 구석 같은 데로 이렇게 가고 거기서 몰래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갖고 지도를 찾아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뭐 몇백 미터를 가는군. 그럼 다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탁 놓고 주머니에 넣고 그걸 또 손으로 잡고 있는 거죠.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걸어가다가 또 여기서 또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럼 다시 또 구석에 가서 이렇게 아이폰 열어보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막 저희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길에서 막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절대. 왜냐하면 아마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길에서 확 낚아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문득 흑인 분들 좀 까마신 분들이 와갖고 그분들을 굳이 막 칼을 안 내미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얘기해요. 내놔. 야, 내 핸드폰 내놔. 뭐 이러면 안 주면 나를 찌를까봐. 그럼 이렇게 순순히 네 이러면서 그쵸. 아이폰보다는 내 목숨이죠. 저희 남동생은 그 기차에서 한번 그냥 기차에서 내리고 났더니 주머니에 핸드폰이 없었대요. 그래서 처음엔 내가 떨어뜨렸다. 근데 떨어지면 그 밑에가 카펫으로 깔려있지만 그래도 둔탁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지는 소리도 못 듣고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냥 영국에 오자마자 한 달인가 2달 만에 핸드폰 누가 훔쳐가고. 저희 남동생의 그 어학원에 같이 있던 친구가 이제 한국인이라서 되게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면서 그 위에다가 핸드폰 올려놓고 막 수다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 테이블 위에다가 뉴스페이퍼를 이렇게 탁 내려놓으면서 너 이 뉴스페이퍼 뭐 살래? 구독할래? 뭐 이렇게.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그래 이러면서 다시 이제 신문을 딱 걷어갔는데 그러면서 신문을 가져가면서 밑에 있는 핸드폰을 싹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절대 테이블 위에다가 핸드폰 올려놓지 않아요. 모르죠. 저도 지금 영국에 안 있은 지 좀 오래되긴 해서 마지막에 런던에 있었을 때가 이제 한 3년 전쯤이죠. 네, 그때도 런던 가면 저 그렇게 길에서 막 핸드폰 막 되게 편하게 보고 그러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도 든 거예요. 저처럼 저는 한국에선 한 번도 소매치기를 당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제 옷차림이나 제가 가진 가방이나 저의 차림만 봐도 돈이 없는 사람인 걸 너무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지처럼 저희 엄마가 맨날 저보고 거지같이 입고 다닌다고 이렇게 막 소매 이렇게 막 낡아가고 뜯어진 거 아니면 막 바지는 막 소세지 바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배기 바지인데 그때는 배기 바지라는 용어가 없었어. 저 20대 항상 소세지 바지를 입고 다녔거든요. 그게 편해서. 그래서 좋은 건 옛날 사진을 보면 있잖아요. 패션이 많이 이제 유행에 따라 달라지니까 옛날 사진 보면 뭐야 이 옷 촌스러워 막 이러는데 저 옛날 사진 보면 이물감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때 패션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서.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살 땐 한 번도 소매치기를 걱정해보거나 소매치기를 당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런던에 가면 항상 그 런던 지하철은 이렇게 전 주로 크로스백을 매니까 크로스백을 메고서 거기 앞에를 항상 손으로 이렇게 입구 쪽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끈하고 그쪽을. 근데 몇 번이나 누가 이렇게 지하철 타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갑자기 손이 이렇게 쏙 들어와서 제 손을 만지고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제가 이제 항상 런던에서는 관광객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제 가방을 뒤지려고 손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제가 거기를 이렇게 잡고 있기도 하고 물론 지퍼를 잠그기도 하지만 이렇게 쏙 들어왔다가 제 손을 만지고 확 놀라서 도망가고 그러면 저랑 그 소매치기 아저씨랑 막 눈이 마주쳐요. 막 이러면 되게 당당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그냥 쓱 지나가죠. 그래서 런던에서는 항상 제가 관광객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의 차림이나 저의 그런 것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되죠. 제가 가진 가방이 그때 뭐 키플링이었는데도 막 손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가방이 많이 고급져져서 제가 근래에 산 가방이 이렇게 버킷 형태로 돼갖고 그 발렌시아 가방인데 이렇게 버킷 형태로 돼서 위에가 지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뻥 뚫린 거. 이거 지금 그거 너무 편해서 정말 매일매일 데일리템으로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영국에서는 못 쓸 것 같아요. 위에가 이렇게 뻥 뚫어진 가방은 못 써. 손이 막 들어와.
그래서 영국 가기 전에 저거의 이너백인데 위에 이렇게 지퍼가 있는 이너백? 네, 그걸로 하나 사서 그렇게 해서 꼈었어야지. 저렇게 뻥 뚫린 열린 형태로는 못 들고 다니죠. 아니면 막 그런 걱정이 많이 들어요. 막 요새 약간 조금 명품병에 걸려가고 막 이제 몇 개 샀단 말이에요. 구찌도 사고 뭐 루이비통도 사고. 근데 그런 가방 옆구리에 이렇게 칼자국. 제가 진짜 막 저 가난해요. 그냥 가방만 있는 거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 가방에서 돈을 훔쳐가려고 제 가방을 찢을까봐 걱정돼요. 런던 갈 때는 또 그지처럼 하고 가야겠어요. 근데 뭐 가방 외에는 나머지 옷이나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지같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네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또 여기까지 왔지? 나 이거 또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찍기가 귀찮아서 또 기운을 내봐야겠죠? 그래요.